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네 번째인데 이번 주에 지금 생성자하고 객체 생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서 생성자에 대한 이론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성자에 대한 오버로딩, 생성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자바에서는 오버가 들어가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메서드 쪽에서 가면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버로딩은 생성자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같은 이름인데 생성자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라이드라는 것은 이것은 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라이딩 하면 자전거 타는 걸 갖다가 라이딩이라고 하잖아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오버가 붙으면은 오버라이딩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게 무시한다는 거죠. 저기 그 무시를 한다는 거죠. 이 오버라이딩 한다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 내 의견, 상대방 의견하고 내 의견이 있으면은 이게 오버라이딩 해본다면 내 의견으로 상대방 의견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바는 상속을 갖다가 하는데 상속 개념에서 나와요.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은 상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를 상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 클래스가 여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필드하고 메서드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저기 무브하는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무브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버지가 무브하는 메서드를 내가 상속받아 가지고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은 내가 새로 이렇게 아버지가 똑같은 이름을 저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걸 안 쓰고 내 걸 쓴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무브하는 것에서 아버지 시대에는 자전거를 이용했다 면은 나는 자동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지만은 아버지는 자전거 나는 자동차다 그러면은 이름은 같지만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 것을 무시를 하고 내 것을 쓸 때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상속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었을 때 아버지 그 상속하는 것을 안 쓰고 내 것을 쓰는 것을 오버라이딩.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 메서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를 내가 골라 쓰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하고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오버라이딩 개념은 상속에 관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안 나왔는데 좀 있으면 나와요. 오버로딩은 여러 개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두 개 이상의 생성자가 필요하면 생성자 오버로딩을 사용하면 된다. 각 생성자의 파라메타 리스트는 서로 달라야 된다. 파라메타가 똑같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머시룸이라는 클래스의 그 생성자를 보면은 인테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여기는 하나가 있는데 불리안이고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 불리안하고 인테저가 있다. 이렇게 개수가 다르는 건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테저가 있고 불리안이 있고 이렇게 됐다. 이 순서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다르거나 이게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여기는 생성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성자 오버로딩이라 한다. 이 말이죠. 알았죠?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 2, 3, 4 4번에 걸쳐 가지고서 이 수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종합적으로. 자,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자,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네? 뭐라고요? 인스턴스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스턴스 변수는 이 클래스 이름하고 필드하고 메서드 하면 이 필드를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인스턴스 변수는 그 변수가 들어있는 객체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어디 저장이 된다고요? 이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 안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 안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객체 안에 저장이. 뭐 어디에 저장이 돼요? 바로 힙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가 레퍼런스 변수인 경우에는 레퍼런스와 객체가 모두 힙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스턴스 변수가 뭐 기본형 원시 변수만이 아니고 여기에 참조형 변수가 있는 리모컨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들이 모두가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힙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new 키워드를 사용할 때 실행되는 코드를 뭐라고 그러냐? 생성자라고 합니다. new 생성자. 생성자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하며 리턴 유형이 없어야 한다. 보이드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보이드 리턴형 없습니다. 여기 리턴형 없죠? 리턴형 없습니다. 여기 리턴형 없습니다. 이거 생성자에는 리턴형 없습니다. 생성자를 이용하여 객체의 상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초기화할 수 있죠. 객체의 상태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다. 그 초기화하는 것이 뭐입니까? 바로 아까 인테저 사이즈 초기화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이 사이즈를 초기화하는 것 같이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 클래스에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러에서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든다 하죠. 기본 생성자에는 인자가 없죠. 당연히 없죠.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면 컴파일러에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만들어주겠지 해가지고서 쓰면은 당장에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가 없는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를 만들고 싶은데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가 따로 있다면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도 손수 만들어야 된다. 왜? 자동으로 안 만들어주니까. 가능하면 인자가 없는 생성자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손품을 좀 팔아가지고 만든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을 활용하면 한 클래스에 2개 이상의 생성자를 만들 수 있다. 생성자 오버로딩. 그 다음에 오버로드된 생성자들의 리스트는 반드시 서로 달라야 된다. 파라메타 리스트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방금 설명을 한 겁니다. 파라메타 리스트 순서가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파라메타 목록이 똑같은 생성자가 2개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에는 자동으로 기본값이 지정된다. 기본형 변수 원시 유형의 기본값은 0. 그 다음에 뭐 0.0 플로트, 폴스, 불리안 이런 것들이 되고 참조형 변수에 대한 기본값은 널이다. 이 널 개념. 참조형 변수를 갖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형 변수는 이와 같이 컵에 리모컨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리모컨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힙에 객체가 아직 없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할 것이 없었잖아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널이라고 설정을 해준다 이 말이죠. 참자형 변수는 널이다. 아직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다 할 때 이게 널 값을 갖다가 입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기 전에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가지가. 뭘 알아야 되느냐? 생성자는 누군가 어떤 클래스 이용해서 new를 갖다가 쓸 때 실행되는 거야. new 다음에는 생성자가 나온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세요. new 다음에 다른 거 나오는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new 이렇게 하면은 객체가 통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객체가 여기서 힙에 통 튀어나와 가지고서 이것이 덕크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것은 우리가 이렇게 커비로 돼 가지고서 덕크 형태고 이름은 D고 리모컨이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D가 할당이 이렇게 딱 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생성자명은 반드시 클래스명과 같아야 된다. 이 생성자명은 클래스명과 같아야 하며 리턴 유형은 없다. 이거 리턴 유형 없습니다. 리턴 유형 없다.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컴파일러에서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추가해 준다. 기본 생성자는 이렇게 인자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인자가 파라메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성자에서 네 번째는 파라메터 리스트만 다르면 한 클래스의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생성자 오버로딩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숫자 내용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여기 스트링, 여기도 스트링, 인테저, 여기도 인테저 이렇게 되죠. 순서가 다르면 상관없다는 거죠. 순서가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순서가 다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생성자에 대해 가지고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생성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생성자에 관한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네 번째에 걸친 이론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